우리의 발끝에서 자그마한 들꽃과 함께 흘러오는 과거의 파편. 어느 조그마한 불꽃이 그 기억 끝에 향기를 드리우고 가지각색의 벅찬 하루를 피우네요.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우리, 꽃내 음새 가득한 이곳. 여기는 여러분만을 위한 비밀의 화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11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의 발끝을 따라가기 위해 찾아온 비밀의 화원 정원사 아나운서 손주연입니다. 그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나가는 11월을 유달리 아쉬워하는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일주일이 훌쩍 지나 여러분과 함께 화원을 거닐 수 있는 월요일 저녁이 도래해 기분이 리프레시 되는 듯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저희 화원 불을 아주 밝게 빛내줄 특별한 등불지기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형탁 엔지니어님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 엔지니어님 대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했죠. 그럼 특별한 등불지기와 함께하는 특별한 비밀의 화원,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혹한의 추위에 얼어 죽을지라도 결코 향기는 팔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30분 동안 가꿔볼 꽃은 매화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은 매화의 그윽하고 깨끗한 향기를 일컫는 말인데요.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는 암향이라고 하죠. 매화는 장미처럼 사람을 단번에 유혹하는 진한 향기는 아닐지라도 한번 맡아보면 쉽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올곧은 향을 지녔답니다. 이 꽃은 봄눈이 채 녹기 전인 이른 봄,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꽃으로 봄을 데리고 오는 꽃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매화는 사군자, 즉 조선의 선비들에게 사랑받던 내난국죽의 첫 번째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시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꽃이니 말 다 했죠 뭐. 그럼 이제 그만 매화 향기를 아득히 맡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우리 화원 9번째에 위치한 매화 화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꽃 매화는 참 이름이 다양한데요. 대개 매화는 남부지방에서 1월에서 3월 사이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조금 일찍 꽃을 피운다면 조매, 유달리 추운 날씨에 피면 동매, 눈 속에 피면 설중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때 붉은 꽃을 피우면 홍매, 흰색 꽃을 피우면 백매라고 이름을 붙여준답니다. 이 백매가 바람이 불 때 꽃잎을 후수수 날리며 떨어뜨리면 마치 벚꽃과 혼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둘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둘의 차이점 첫 번째, 먼저 벚꽃에는 향기가 없지만 매화에는 향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꽃이 가지에서 바로 피면 매화, 가지로부터 나온 꽃자루에 피면 벚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것 따질 것 없이 이 둘을 구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꽃이 만개하는 시기입니다. 매화는 늦어도 3월 말에 만개하고 벚꽃은 빨라도 4월 초에 활짝 피니 말이죠. 시린 겨울 지나와 사하게 필 꽃을 기다리네.
젖은 세상 고결한 꽃잎 피어 떠도는 시간에 흩어지리라. 잠시 동안의 꿈에서 깨어나고서 흩어진 기억 속 슬픈 마음을 떼어내본다. 날아가거라 그리움아 모두 찬란했던 그 봄 너머로 또다시 차가운 계절에도 지지 않을 저 희망처럼 피어라. 잊혀진 세상 고결한 꽃잎 피어 더없이 환하게 만개하리라. 잠시 동안의 꿈에서 깨어나고서 흐릿한 추억 속 남은 온기를 그려내본다. 날아가거라 그리움아 모두 찬란했던 그 봄 너머로 또다시 차가운 계절에도 지지 않을 저 희망처럼 피어라. 날아가거라 그리움아 모두 찬란했던 그 봄 너머로 또다시 차가운 계절에도 지지 않을 저 희망처럼 피어라. 더 이상 무뎌진 상처 속에 숨지 않아 세상 끝까지 피어라. 김유나의 매화 듣고 왔습니다. 이런 매화의 꽃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매화는 지극히도 투명한 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매화의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시키면 되죠. 결백, 정조, 인내, 기품, 그리고 고결한 마음이 바로 이 꽃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비하인드를 지닌 꽃을 조선의 선비들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넘길 수 없었겠죠? 물론 선비들의 매화에 대한 사랑은 국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양의 선비들은 매화를 예찬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고함을 증명했는데요. 실제로 송나라의 시인 인포는 자신의 매화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매화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1,000원의 지폐로 익숙한 태계 이황 선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1,000원짜리 지폐를 유심히 아주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1,000원짜리 지폐 속 인자한 표정의 태계 선생 옆에는 꽃가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게 매화랍니다. 이황은 생전에 매화를 매형으로 부를 정도로 매화를 무척 아꼈는데요. 심지어 마지막 유언으로 저 매형에게 물을 주거라 라고 말했을 정도니 매화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금도 막을 수가 없었죠. 아마 당시 과거 시험에 매화라는 과목이 있었으면 장원은 따놓은 당상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태계 이황 선생이 매화를 유달리 아끼게 된 것에는 슬픈 러브 스토리가 서려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홀로 산창에 기대니 밤 기운 차가운데 매화나무 가지 끝에 둥근 달 걸렸구나. 구태여 솟을바람 다시 불러 무엇하리. 맑은 향기 저절로 온 뜰에 가득한데.
퇴계가 뜻하지 않은 사랑에 빠진 건 이팔청춘 한창 때가 아니라 지천명을 바라보는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상대는 검은고를 잘 치는 기생 두향. 퇴계의 왕이 단양 군수로 부임하며 이 둘은 인연으로 사모하게 됐죠. 둘은 매화를 주제로 많은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나갔답니다. 하지만 그건 겨우 10개월. 이 둘은 퇴계의 전근으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됐는데요. 관에 속했던 두향은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고 따라서 그리운 서로의 소식을 편지로밖에 전할 수 없었죠. 이 둘이 만나게 된 건 퇴계가 죽고 난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200리 길을 단신으로 걸어 나흘 만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빈소에는 차마 찾아가지 못하고 빈소가 보이는 산기슭에서 소복 차림으로 망곡하며 하룻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다시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온 그녀는 이듬해 봄 검은고와 서책 등을 모두 태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퇴계의 뒤를 따랐답니다. 그와 논일었던 강선대 아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끝으로 말이에요. 이들의 사랑은 죽어서야 완성될 수 있는 사랑이었던 거겠죠.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나는 슬픔에 차서 외로운 해변을 거닐고 있어. 기나긴 하루를 버티고 있어. 조용히 널 생각하면서 변한 건 아무것도 내가 원했던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아름다운 시간들. 하지만 모든 게 헛된 바람들. 나에게 남은 건 너의 향기뿐. 숨을 쉬며 차오르는 너의 모습에 난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고 바람이 불기만 기다려. 변한 건 아무것도 내가 원했던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아름다운 시간들. 하지만 모든 게 헛된 바람들. 내 맘 부서지는 소리는 파도에 휩쓸려 너에게 들리지 않고 바람 불어오면 난 불안해져. 네가 돌아올까봐. 너를 사랑했던 날들과 너에게 닿지 못할 내 맘이 바람에 흩어졌으면 좋겠어. 너를 내몰아 보아도 다시 돌아오는 너인데 바람이 너를 데려갔으면 좋겠어. 변한 건 아무것도 내가 원했던 건.
마지막은 오늘도 돌아온 우리 화원만의 고정 코너 꽃 전설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흙그릇을 만들어 생활하는 용래라는 청년이 있었대요. 그 청년에게는 정혼을 약속한 아름다운 처자가 있었죠. 하지만 결혼식을 하기 사흘 전 그만 정혼녀는 병으로 죽고 말았는데요. 그는 매일 정혼녀의 무덤가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무덤에 나무 한 그루가 돋아났죠. 청년은 그 나무가 죽은 정혼녀의 넋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옮겨 이 꽃을 가꾸는 낙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매화나무 꽃이 피고 지기를 수십 번, 어느덧 청년도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죽음을 맞이했고 휘파람새가 되어 매화나무 주위를 맴돌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매화가 우리에게 하는 응원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처음에 매화는 눈이 채 다 쓰러지지 않을 때 홀로 꽃을 피운다고 했죠. 그래서 매화는 꽃과 가지가 바람에 참 많이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해엔 꽃을 다 피우기도 전에 낙화를 하기도 하죠. 꽃으로 탄생해 못 다 피고 죽는 것, 슬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화에게 이것은 전혀 중요치 않아요. 매화는 어차피 다음 연도에 또 꽃을 피울 테니 말이죠. 이번에 만개에 실패했다면 다음번에 피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에 대한 확신은 단단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이런 매화이기에 이 꽃은 이런 응원의 말을 전하죠. 수천 번, 수백 번, 아니 수만 번 흔들려도 괜찮아. 우리에겐 단단한 뿌리가 있으니까 이번이 아니라면 다음에 하면 돼. 여기 매화가 핀 이유를 내게 물으면 지난 봄이 짧아 다시 폈다 하겠소. 매일 밤 짙어지는 꽃내음으로 추억 가득 되살려 보내. 함께 피운 꽃이 더는 없다 하여도 내가 여기 남아 홀로 기억하겠소. 환하게 일어나는 반딧불처럼 그리움에 되살려 춤을
구름에 달 가듯이님은 항상 거기 있는데 달빛에 젖은 내 가슴만 애타가고 새벽 닭이 울지 않아도 아침은 오게 되죠. 무명창약 꿈이라면 깨지 않고파 혼자 피고 지는 꽃 준 3월 봄이 와 또 피네 불러봐도 오지를 못해 아주 영영 가노라 안개 자욱하니 연못에 스산한 바람 한 점 밤하늘엔 동화처럼 별빛이 일고 눈물 떨어지네 또르르 위로하고 싶어서 불벌레 스르르 함께 우네요 혼자 피고 지는 꽃 준 3월 봄이 와 또 피네 불러봐도 오지를 못해 아주 영영 가노라 혼자 피고 지는 꽃 준 3월 봄이 와 또 피네 불러봐도 오지를 못해 아주 영영 가노라 불러봐도 오지를 못해 오늘 저와 함께 거닌 매화 화원은 모두 어떠셨나요? 연말이 다가오며 복잡했을 아니면 위태로웠을 마음이 조금이나마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 되셨을까요? 날씨는 비록 겨울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매화가 핀 이른 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다시 새로운 꽃가지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모두 몸은 건강히 마음은 안온히 보내기 약속입니다. 저는 화원문에 아주 야무지게 자물쇠를 채워놓을게요. 아, 그리고 30분 동안 오늘의 특별한 등불지기가 되어준 형탁씨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했어요, 형탁씨. 그럼 이제 정말 화원문을 닫으러 가볼까요? 안녕히 가세요. 깨끗한 향기로 여러분의 발끝을 가득 채운 우리만의 특별한 하루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 지금까지 제작 최명선, 기술 선영탁, 진행의 손주연이었습니다.